안녕하십니까, 파이어베이스의 블랙런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드베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드베이트 또한 소프트베이트와 같이 정말로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고 정말로 무궁무진한 아이디어 속에 다양한 하드베이트들이 있죠. 우선 하드베이트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 그 장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하드베이트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위쪽으로 제가 이제 각 층별로 이렇게 해놨는데, 첫 번째는 이제 탑워터 계열입니다. 이 위쪽 프로그도 있고, 여기 스틱 베이트라고 합니다. 스틱 베이트, 포퍼, 앞쪽에 이제 커플이 있는 게 이제 포퍼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프로 베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상층을 공략할 수 있는 약간 빅 베이트형이죠. 자면 깊이는 한 3, 40cm, 50cm까지도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릴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속도에 따라서 아마 정해지고요. 약간 빅 베이트성 그 탑워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노우가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립이 이제 조그마죠. 립이 조그마죠. 이거는 이제 숏빌 미노우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롱빌 미노우. 미노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면 깊이가 한 2m 정도까지도 들어가는데, 보통 봄철에 나중에 계절별 패턴에 설명을 드릴 테지만, 이제 봄철에 자주 쓰는 이제 베이트 PC 형태의 그런 미노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크랭크 베이트. 크랭크 베이트는 이제 1m에서 깊게는 8m까지, 더 깊을 때는 10m까지 들어가는 크랭크 베이트들이 있어요. 일단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것들은 이제 플랫 크랭크라고 해서 이렇게 플랫 형태, 좀 통통하지가 않죠. 플랫 형태의 크랭크 베이트도 있고, 좀 통통한 크랭크 베이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통함, 볼륨감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그리고 립의 길이가 이렇게 좀 길죠. 어느 정도 수심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자, 물속을 이렇게 만나면 이 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의 저항을 받으면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0이라고 써 있는데 4m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크랭크 베이트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이제 이렇게 이쁘게 깃털처럼 또 달려 있죠. 그러면 베스를 어필할 수 있는 깃털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앞쪽에 이제 이게 짧아요. 이거와 비교해서는 좀 짧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셜로우 크랑크라고 해서 자면 깊이가 1m권 정도 되는 크랑크 베이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이쪽에 이제 바이브레이션이 있습니다. 바이브레이션, 이건 메탈 바이브레이션이라고 그러고, 메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쇠죠, 쇠. 메탈, 쇠. 그리고 바이브레이션이 있고, 이쪽도 바이브레이션.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깊은 수심을 공략할 수 있는 바이브레이션이에요. 그리고 레트름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레트름이 기본적으로 이게 삽입이 돼서 소리도 내고 바이브레이팅도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하드베이트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하드베이트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하드베이트를 이제 설명드리기에는 좀 뭐하고, 일단 대표적으로 이렇게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하드베이트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드베이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목표로 하는 수심을 공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목표로 하는 수심이라 조금 생소하실 텐데,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이 하드베이트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립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 립은 그 각도에 따라서 이제 물을 파고 들어가는, 그리고 유지되는 성질이 있어요. 일단 루어가 물에 들어가면 리트리브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릴을 가지고 이제 리트리브를 하게 되는데, 이게 릴링이라고 하죠. 릴링을 하게 되는데, 이 립이 빠르게 릴링을 할 경우에는 바로 자면 깊이까지, 한계 수심까지 급하게 이렇게 딱 내려가게 되고, 천천히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급하게 내려가면서 좀 더 이제 자기가 한계 수심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오게 돼 있죠. 따라서 이 립의 각도에 따라서 수심을 공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베스는 보통 다른 어종과 다르게 바닥권에도 있고 상층에도 있고 중간에 서스펜딩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각 조건에 따라서 베스의 생태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어떤 서스펜딩 되어 있는 조건이 있죠.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물론 웜낚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서스펜딩 되어 있는 베스를 잡았다 한다면, 그 서스펜딩의 수심층을 알고 공략하는 것과 웜낚시에서 어떤 폴링 액션에 따라 잡히는 베스들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드베이트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으면, 이런 미노우 같은 경우에 플로팅이 되는 타입이 있고요.
서스펜딩이 되는 타입이 있고, 그리고 천천히 슬로우 싱킹이 되는 타입이 있습니다. 자, 플로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저킹이나 트위칭 같은 액션을 줘요. 미노우는 나중에 액션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쇽쇽쇽 오다가 릴링을 멈추거나 저킹이나 트위칭을 멈추었을 때 천천히 떠오르는 형태, 이것이 플로팅 형태고요. 다시 트위칭 딱딱딱 줬다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을 때 그냥 물속에서 가만히 있는 형태, 이것을 이제 서스펜딩 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트위칭 딱딱딱 줬다가 천천히 내려가는 형태, 이것이 싱킹 형태라고 하죠. 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유리한 액션을 줄 수 있는가, 그거는 뭐 그때 베스의 상태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초보자분들이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플로팅 형태입니다. 천천히 플로팅 되는 거. 그리고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봄철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딩 형태를 굉장히 많이 써요. 서스펜딩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보면 웜낚시에서 스테이, 그러니까 멈춰 있는 동작이죠. 그 상황에서 액션이 많이, 바이트가 많이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뭐 서스펜딩 되어 있는 거를 뭐 어떤 분들은 뭐 길게는 뭐 한 5분 정도까지 서스펜딩 시키고, 그 상황에서 리액션 바이트, 갑자기 리액션 바이트를 빡 하면 리액션을 딱 주게 되면 그때 이제 베스가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다 말씀드리기가 쉽진 않고 나중에 액션법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령 뭐 이런 뭐 서스팅,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타입, 뭐 플로팅, 서스펜딩, 싱킹, 이런 경우는 잘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은 상태, 무리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무리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베스들은 주 공격 대상이 되겠죠. 베스들은 그렇습니다. 뭐 상당히 머리가 똑똑한 물고기라고 볼 수 있어요. 물고기들은 이제 머리가 뭐 똑똑하다 이렇게 뭐 어떤 데이터적인 그런 건 없지만은 일단 다른 물고기에 비해서, 다른 어종에 비해서 상당히 똑똑한 물고기입니다. 왜냐하면 육식 어종이기 때문에 점점 진화를 거듭한 와중에 자기의 사냥 본능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냥 본능이 지금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드베이트 제조사들이 이제 생각한 것은 플로팅, 서스펜딩, 싱킹을 어떤 식으로 베스들에게 어떤 베이트 PC 무리에서 이탈하게끔 만드는 액션을 연출할 수 있는가, 그것을 주안점을 두고 이제 제조를 하게 되는데, 가령 뭐 이해를 못 하겠지만은 가령 그 정글에 어떤 소 무리들이 있습니다. 들소 무리들이 있는데 사자가 이제 사냥을 할 때 약한 어린 소들, 아니면 무리에서 이탈되어 있는 소를 주 공격 대상으로 생각을 해서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쪽만 사자들이 물대로 그냥 들어가서 공격하는 거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베이트 PC 볼이 이렇게 성적이 돼 있는데 이 베이트 PC 형상을 갖고 있는 하드 베이트가 들어가서 살짝 물에서 이탈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베스들은 공격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뭐 베이트 PC나 하드베이트의 그런 습성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칠판으로 옮겨서 제가 상층, 하층, 상층, 중층, 하층에 대한, 심층에 대한 어떤 하드베이트가 적절한지 한번 칠판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칠판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물이 있어요. 이렇게 물이 있죠. 제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호수나 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낚시꾼, 낚시하는 앵글러 분이 이렇게 서서 낚시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낚싯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탑워터나 하드베이트들이 이렇게 있어요. 세 가지 정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그 수심대를 상층, 중층, 하층으로 구분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m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10m를 구분을 보면 이 탑워터 이제 표면이죠. 표층이라고 볼 수 있죠. 표층이고, 여기가 이제 상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중간층. 글씨를 잘 못 써요. 신층.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 상층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1에서 2m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1에서 2m, 그리고 여기서는 2m에서 5m까지 중간층으로 구분을 하고 5m 이상 되는 것은 이제 저는 심층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층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타버터가 이제 표층에서 오게끔 낚시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물고기들이 이제 상층에 머물고 있는 애들을 주 공격 대상으로 하고요. 다시 한번 뭐 환경적인 거는 생태적인 거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베스들이 여기에 머물 경우가 있고 중간층에 서스펜딩 돼 있을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층에 이렇게 머물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당연히 베스들에게 이 하드베이트 공략을 하려면 베스 무리에 있는 곳으로 그 수심대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이제 루어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자, 타버터 같은 경우에는 이 상층에 머물고 있는 베스들을 위해서 상층에서 공략을 하게 되겠고, 중간층 정도는 이런 미노우나 어느 정도 들어가는 이런 미노우 또는 뭐 이런 4m 정도 들어가는. 저 같은 경우는 이 4m 크랑크를 어떻게 쓰냐면, 만약에 5m 정도의 이제 베스가 있다 해도 이 중간층 크랭크 베이트를 이용해서 이 베스를 꼬시는 겁니다. 야, 물고기가 지나간다. 5m 있는 베스 올라와라. 그래서 올라오게끔 꼬시는 거죠. 자, 그 꼬시는 방법은 일단 리트리브를 합니다. 크랭크 베이트는 이제 리트리브를 이제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슬로우 리트리브, 이제 천천히 릴링을 하는 거, 패스트 리트리브, 빠르게 릴링하는 거. 그러다가 멈춰 있을 때 서서히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베스들은 이걸 보고 있다가 5m 있는 녀석들이라고 해도 갑자기 위로 올라오면서 덮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심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싱킹 타입의 이제 바이브레이션 슝 던져서 수직 낙하를 쫙 하게 됩니다. 그러면 릴링을 하면 달달달달 거리면서 앵글러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다시 수직 낙하하고 이렇게 수직 낙하하고 이렇게 이게 상당히 좀 싱킹 타입이기 때문에 바닥 걸림이 좀 심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겨울철에는 이제 심층에 많이 내려가 있고 스쿨링 되어 있는 베스를 찾기 위해서 뭐 이거는 또 비거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또 이런 납작하게 블루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거리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멀리 던져가지고 베스를 탐색하는 용도로도 많이 쓰이고, 그 평상시에는 사실 저는 이 싱킹 타입이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근데 겨울철에는 필수 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수심층별로 이렇게 베스 상황이나 아니면 이렇게 베스 타버터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어떤 루어를 골라야 그 상황에 맞아 떨어져 가는지, 그거는 뭐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하시다 보면 뭐 가을철에는 크랭크 베이트다, 아니면 여름철에 뭐 새벽 피딩에는 타버터를 쓸 것이다, 이렇게 딱 데이터가 정립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수심층을 정해서 만약에 10m가 아니라 전체 수심이 15m라고 보면은 다시 상층, 중층, 심층을 자기만의 그 데이터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본인만의 이제 노하우가 생기는 거는데요. 뭐 총 수심을 놓고 볼 때 몇 미터까지는 나는 상층으로 구분을 해서 어떤 루어로 베스를 낚을 것이다. 뭐 중간층은 나는 저 같은 경우 2에서 5m를 했지만 나는 중간층은 3에서 7m로 두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본인만의 데이터를 축적을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어떻게 보면 루어 낚시는 이제 데이터 피싱이라고 해가지고 본인만의 데이터 그리고 경험,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 베스를 낚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드베이트는 다양하게 수심층별로 이렇게 공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웜 낚시랑 차이점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웜처럼 이렇게 운용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크랭크 베이트도 웜 낚시처럼 호핑을 준다거나, 호핑을 주게 되면 이제 얘네들은 덜덜덜 가면서 또 스테이 된 상태에서 또 떠오르게 될 것이고, 천천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뭐 액션법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하드베이트 가지고 제가 수조가 있는데 수조로 한번 이동을 해서 수조 상황이 어떤지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조로 가시죠. 예.
하드베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자, 물속 상황은 어떤지 각 뭐 대표적인 루어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액션이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이게 지금 탑워터인데요. 자, 탑워터입니다. 물 위에 이렇게 뜨게 되겠죠. 물 위에 뜨는 루어입니다. 이 루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계절별 상황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느 피딩 시간, 뭐 새벽이라든가 저녁 시간에 베스들이 베이트 피쉬를 먹기 위해서 상층, 뭐 상층, 물의 상층으로 올라오는 시기에 많이 사용하죠. 자, 이 탑워터 액션 한번 볼게요. 이 탑워터 같은 경우에는 스틱 베이트라고 합니다. 스틱 탑워터. 그래서 이 탑워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살짝 액션을 줘보면요. 너무 수조가 작으니까 액션이 쉽지가 않은데, 자, 착착착 소리를 내면서 이게 손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착착착착 갈지자 형태로 이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워킹 도독 액션이라고 하고요. 자, 갈지자로 이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나중에 액션법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로드를 탁탁탁 치면서 갈지자 형태로 탁탁탁 오다가 스테이에서 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액션을 보이는 루어고요. 그리고 같은 탑워터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스냅링이 있네요. 자, 그냥 다시 하나 더 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포포라는 루어입니다. 포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속에 들어갔을 때 이 앞에 이제 컵 홀이 있습니다. 이 컵 홀에 물을 부딪혀서 뽁뽁뽁, 자, 그래서 뽁뽁뽁 소리를 내면서 베스들을 유혹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모두 탑에서 이루어지는 루어고요. 제가 사실 뭐 탑워터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뭐 단연 1위로 꼽히는 루어가 바로 아까 설명드린 이 루어입니다. 뭐 이거 시중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 루어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서는 이런 거 구입하시면 좋은 조가 올릴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이게 개구리 프로그 루어입니다. 프로그 루어는 저번에 그 라인에서 설명을 드렸죠. 합사 라인을 써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를 이렇게 던지고, 얘는 계속 탑워터 루어인데 물에 떠 있습니다. 수초 위에서도 떠 있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포포 형태로 나오면서 갈지자로 움직이는 루어입니다. 자, 프로그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물에 들어가면 이쪽에 물을 머금게 됩니다. 먹으면 이렇게 물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쓰고 나서 항상 이 똥꼬를 물을 이렇게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물을 빼주시고 던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물을 머금게 되면 또 여기를 이용해서 또 빼주시고, 그리고 많이 튜닝도 하세요. 여기 배 갈라가지고 뭐 여기다가 레트를 더 삽입을 해서 무게를 더 늘린다든지. 근데 뭐 이런 수조에서 잘 담가 보시고 레트를 삽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은 이게 지금 침수가 되기 때문에 튜닝 하실 때 유의하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이 지금 크랭크베이트. 자, 얘 같은 경우는 플랫 크랭크베이트라고 그러는데, 약간 좀 통통한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처럼 이렇게 널찍한 상태죠. 이 상태 크랭크인데, 지금 이거는 액션이 지금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이용해서 한번 액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자, 벌써 끝났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 자, 밑으로 파고들죠? 자, 파고듭니다. 파고들죠? 자, 이 립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립에 따라서 자맹 깊이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립의 각도가 밑으로 내려가거나 클수록 좀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자, 이렇게 내려가서 제가 수조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탁탁탁 털면서, 만약에 자맹 깊이가 1m다. 근데 지금 이 수조가 지금 한 50cm죠? 1m인데 50cm면
더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니까 여기서 탁탁탁탁 치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계절별 패턴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을 같은 경우에 이제 크랭크베이트 계절이라고 해요. 자면 깊이를 깊게 해서 톡톡톡톡 하거나 아니면 그 깊은 딥낚시 할 때 그 5m에서 5m 수심인데 4m를 공략할 때 이런 크랭크베이트를 많이 쓰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지금 간략하게 설명하느냐고 많은 그 하드베이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은 못 드리지만 일단 대표적인 것만 하나씩 빼드릴게요. 됐다. 바이브레이션입니다. 바이브레이션인데 이 바이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넣다 보면 자 보이시죠? 전혀 부력이 없습니다. 부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물에 넣자마자 뜨게 됩니다. 물에 뜨고 긁어오면 파르르 떨면서 바이브레이션 자체가 이렇게 떨면서 올라오고 다시 내려가고 올라오고 다시 내려가고 물고기의 형태가 이런 형태는 베스한테 어필하기 좋은 게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베스 나는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먹어주십시오 하는 베스 그러니까 그 베이트 피쉬를 지금 만들어내는 겁니다 연출을 이걸로 하는 겁니다 그럼 베스들이 보기에는 이 친구가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가 먹기 참 좋겠구나 해서 우선 공격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수직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그 물고기들은 나는 지금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를 베스들에게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연출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빼먹은 게 있는데 또 대표적인 루어가 있는데 미노우를 제가 빼먹었어요. 미노우는 지금 잠시만요. 미노우는 자. 잘 보이는 놈으로 잘 보이는 놈으로 가져왔습니다. 어필 컬러죠. 자, 색깔이 아주 화려해요. 자, 미노인데 얘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약간 립이 좀 긴 걸로 봐서 한 2, 3m, 2m 정도는 들어가는 그 미노인 것 같아요. 자, 봄에서 정말 화려한 발군을 보이는 미노입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물속에 내려다 보면 약간 서스펜딩이 돼 있습니다. 천천히 가라앉죠. 이걸로 이제 이 미노의 특징이 보이는데 이런 거는 이제 슬로우 싱킹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미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싱킹 타입이 있고 플로팅 타입이 있고 서스펜딩 타입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초보자들에게 추천해 줄 타입은 플로팅 타입이에요. 사실 서스펜딩 타입도 입질을 많이 받을 수는 있는데 플로팅 타입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떠오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어필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물을 만났을 경우 천천히 떠오르게 해서 장애물도 피할 수 있고 하지만 족과랑 연결을 시키시려면 서스펜딩이 오히려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슬로우 싱킹 제가 볼 때 이거 서스펜딩일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수온에 따라서 서스펜딩이 되고 싱킹이 되고 이런 타입이 정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수온이 몇 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약간의 서스펜딩 경향이 있는 싱킹 타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루어를 제가 이뻐가지고 구입을 하고 사용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미노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어떠신가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하드베이트 낚시가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 낚시입니다. 그리고 웜낚시와 비교해서 물론 웜낚시도 상당히 조과가 좋을 때도 있지만 하드베이트 낚시가 정말 잘 먹히는 날은 정말 백요수까지도 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낚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도도 빠른 낚시고 그러니까 필드에서 전 지역을 탐색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하드베이트 낚시입니다. 여러분도 하드베이트를 이용해서 재밌는 낚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필드에서 이런 하드베이트를 이용한 어떤 액션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